워킹맘의 무릎 기도문 책에 있는 기도문 주제입니다. 주제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일하시는 어머님들을 생각하며 이 주제들이 저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삶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주님, 아이가 구원받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되도록 하소서. 아이가 언제나 건강하게 하소서. 아이가 좋은 교육기관에 들어가게 하소서. 아이가 바른 정서를 갖게 하소서. 주님, 좋은 상사와 동료를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아이가 나쁜 친구들을 만나지 않게 하소서. 같은 워킹맘인 믿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소서. 직장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주소서. 멋진 엄마이자 멋진 직원이 되게 하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 워킹맘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가족이 제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돕게 하소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게 하소서.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일과 육아의 원칙을 세우고 지킬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아이가 일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하소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게 하시고 아이와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소서. 서로 육아 부담을 지혜롭게 하게 하소서. 직장 생활을 당당하게 하고 심신의 피로가 바로바로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직장 생활을 통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연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Mother's Day 특집은 계속 진행됩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 엄마, 어머님들을 모시고 우리 엄마들과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참석해주시는 엄마,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롭게 경험하고 기억하고 리마인드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다양한 엄마, 어머님들을 소개드릴 때 같이 공감하고 위로받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의 위대한 사랑, 엄마, 어머님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appreciate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Mother's Day 특집에는 젊은 엄마,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는 엄마, 계속 배운다는 우리 어머님을 모셨어요. 임정현 집사님 인사드리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학자로 아동 학과를 전공하고 또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사이콜로지를 마스터하고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로즈미드 스쿨 오브 사이콜로지에서 클리니컬 사이콜로지 PhD를 마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출연은 처음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떨리고 있어요. 네, 부담 갖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저희 네. 대화하다 보면 네. 언제 그랬지?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집사님은 언제 엄마가 되셨나요?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엄마가 되고 나서 진짜 저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있진 모르겠지만 엄마가 된 건 그냥 횟수로는 한 5년 반 전쯤에,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언제 엄마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임신 8, 9주쯤에 알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약간 제가 그땐 학생 시절이었었는데 약간 물론 너무 놀라긴 했었어요. 왜냐면 임신을 했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몰랐다가 이제 8, 9주쯤에 정말 늦게 알았는데 놀람과 동시에 어디서부터 밀려오는 그런 나도 모르는 그런 기쁨과 약간 설레임 같은 감정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물론 준비가 되진 않았었지만 그렇게 이제 처음 이제 엄마로서의 그런 역할을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아직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내가 곧 엄마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제가 임신을 했을 때는 여기 남가주에 살았다가 임신 중에 제가 박사 과정 중에 인턴십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기관에 돼서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임신 상태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고, 네. 사실은
이제 아이가 나오기 전에 너무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면 네. 인턴십도 하고 뭐 논문도 써야 했고 와. 그래서 사실 막 태교로 거의 뭐 이렇게 일을 하고 네. 논문을 쓰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와. 태교라는 게 따로 없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한 정말 8주 6주 후인가 바로 이제 다시 인턴십을 들어가게 돼서 와. 네, 이제 그 한 7개월 동안은 이제 봐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나 좋으신 분을 만나가지고 네네.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일할 시간 동안에는 이제 아이를 봐주시다가 네. 이제 제가 논문을 다 못 끝나게 돼서 한동안은 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낮에는 아이를 키우고 밤에는 논문을 열심히 막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이와 함께 아이가 한 1살 반 요 정도 됐을 때 같이 졸업식에 갔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아이와 함께 이제 저희 부모님과 저희 남편과 함께 이제 같이 졸업을 하고 이제 다시 남가주 쪽으로 이사를 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네. 네. 굉장히 뜻깊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이렇게 졸업식을 네. 논문을 마치고 이런 네. 모든 과정들이 네. 함께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와. 저가 혼자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도 나를 이만큼 도와줬고 남편도 나를 이만큼 도와줬고 또 저희 부모님도 또 저희 엄마도 또 너무 한 3개월 정도는 사실 그때 저 살던 데 오셔서 와. 아이를 같이 케어해 주셨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제 혼자 한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정말 우리 가족 모두가 저를 네. 졸업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일을 하다가 둘째를 임신을 한 거예요. 네네. 저 아이가 둘이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둘째를 또 임신했을 때는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라이센스 시험이 이제 큰 시험이 2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더 큰 시험 이제 하나 제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제 그 시험을 거의 제가 만삭 때 그 시험을 막 가서 3시간 동안 막 앉아서 만삭인데 막 시험을 보고 감사하게 또 패스를 하게 되고 와. 네.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논문을 같이 마쳤네요. 네, 태교가 따로 필요 없었죠. 와. 네, 그래서 네. 그럼 우리 정연 집사님은 어떤 엄마일까요? 어떤 엄마이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네. 제가 엄마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네. 저희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게 더 편한 엄마인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좀 뭔가 뭉클한 것 같아요. 그 네. 답변이. 네. 그 워킹맘인 시간도 있었고 또 이렇게 온전히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공부하는 시간 또 남편을 돕는 배필의 시간 다 어떻게 매니지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면 네. 지금 이제 제가 혼자 이제 아이를 혼자는 아니지만 이제 전업 이제 스테이홈 맘으로서 지금 엄마를 키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시 둘째를 낳고 일을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정이 좀 생겨서 그리고 저도 이제 첫째를 낳고 아이를 많이 이렇게 같이 시간을 못 나누다 보니까 저도 더 시간을 나누고 싶어서 둘째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거의 18개월 때까지는 내가 보고 이제 일을 돌아가자 했는데 네. 그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 데이케어도 알아보고 이제 다시 일할 직장도 이제 알아보는 도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네. 첫째 아이까지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프리스쿨을 다니던.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는 스테이홈 전원맘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뭐 이렇게 의도를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학생 맘이었을 때도 있고 그렇죠. 인턴십을 하는 그런 엄마였을 때도 있고 워킹 맘이었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스테이홈 전업 맘이었을 때도 네. 있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다 매니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돌아보면 더 후회가 되는 순간이 사실은 더 많았고 매니지를 더 많이 잘할 수 더 있었는데 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는데 제가 워킹맘이었을 때는 네네. 약간 엄마
엄마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일을 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러니까 양쪽 토끼를 다 잡지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약간 이렇게 이민 오시거나 유학 오면 약간 한국말도 안 되고 약간 영어도 안 되는 것처럼, 예. 네. 약간 이제는 다른 사람들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는 둘 다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네. 그래서 잘 매니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어떻게 잘 매니지하고 있냐고 네. 주셨지만 저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좋은 예시로 한국말과 영어를 예시로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두 언어의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언어를 잘 해 나가는 과정이다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대입해 보자면 어떻게 보면 워킹맘으로서의 고충, 또 정말 아이를 키우는 이제 가정에서만 집중하는 엄마로서 이 모든 밸런스를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시작이지 않나. 네. 네. 그걸 보고 있지 않나라는 거를 네. 또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네.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최근 한 15개월 동안 정말 아이 둘을 집에서 이제 지지고 볶고 키우는 이제 전업맘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전업맘이 되면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워킹맘일 때는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못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도 저도 못 하지만 뭔가 이제 전업맘이 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상과 이 현실 속의 저의 모습은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워킹맘이든 전업맘이든 어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과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의 그 차이를 계속 비교하면서 뭔가 힘들어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하나님께서 제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이런 상황을 저에게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근데 그냥 그 상황을 좀 인조이하자. 아멘. 그 상황을 인조이하고 또 지금 다시 되돌이켜 보면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아이들과 이렇게 가정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은 또 나중에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진 그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그냥 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인조이를 하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요즘에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와. 저도 참 이렇게 딱 배우게 되네요. 그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근데 제가 이뿐만 아니라 찬양팀 반주자까지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고, 네, 얼마 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찬양팀 반주를 하게 된 거는 지금 한 거의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 한국에서 네네. 이제 그때부터 뭐 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뭐 쉬었던 적도 있었고 뭐 교회를 옮기면서 미국에 이제 유학 오면서 뭐 잠시 몇 달 뭐 혹은 길게는 몇 년, 1, 2년 정도 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지만 네. 그냥 그 찬양은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찬양하는 게 사실 너무 즐겁고 너무 좋고 그래서 찬양 반주를 한 지는 거의 한 20년 정도 됐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제 베델교회에 네. 다니게 되고 이제 사실은 제가 둘째 임신을 했을 때 네네. 워십팀에 조인을 하게 되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논문과 인턴십으로 태교를 하고 둘째는 찬양팀에서 봉사를 하면서 태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아이를 낳고 조금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먼저 좀 새벽 예배에 다시 이제 워십팀에 조인을 하게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주일 예배도 조인을 하게 되고 음. 네 그러면서 사실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제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찬양하는 시간이었어요. 네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고 네. 근데 사실 저희 남편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고 이제 제가 나가 있는 동안은 아이 둘을 케어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줬고 또 아이들도 이제 제가 찬양하는 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인조이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와, 네. 좋네요. 아동 교육, 심리학, 클리니컬 사이콜로지 이 공부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이런 공부를 하신 경험들이 실제 엄마가 된 이후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 네.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이 얘기를 하자면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젊은 맞습니다. 시간의 역사지만 정말 짧게 나누면 뭐 한국에서는 또 우연히 이렇게 아동학과를 전공하게 되었고 그때는 사실은 뭐 아동학이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01학번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전공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뭐 인문과학 계열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아는 언니의 어떤 꼬드김과 설득에 의해서 어떻게 아동학과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너무 저랑 딱 클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느껴져서 그래서 심리학도 전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어찌어찌해서 이제 미국에 유학까지 오게 돼서 심리학을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 저는 영어가 항상 제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심리학 분야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사람과 직접 만나지 않고 이제 연구를 하는 분야에서 할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되지 않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사실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네. 정말 진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조금 돌아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인도를 해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너무 또 제가 기독교 관점으로 이제 클리니컬 사이콜로지를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클리니컬 사이콜로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원래 했었던 일은 상담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시는 이제 정신과 상담 그래서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뭐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이 네. 뭐 아니면 트라우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 분들 상담하고 테라피하고 또 뭐 ADHD라든지 뭐 자폐라든지 이런 이제 또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또 검사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했었는데 네. 근데 지식이 있는 것과 그 지식을 어플라이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지식을 내 자신에게 또 내 자식에게 어플라이 한다는 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너무 친한 친구도 카운슬링 사이콜로지를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저희 이제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너무 아는 거랑 현실이랑 너무 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모든 어머니들이 겪는 어려움, 뭐 스트러글, 고민 저희도 저렇게 배웠지만 사실은 그런 고민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혹은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엄마가 된 거에 있어서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네. 제 자신을 더 알아가고 나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것.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한 가지 기억나는 예가 이제 한 몇 달 전에 이제 팬데믹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밖에 못 나가고 있다가 이제 제가 용기를 내서 이제 놀이터에 이제 나갔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좀 거기 있던 아이와 좀 텐션이 있었어. 좀 새로 사귄 아이와 좀 텐션이 있었어요. 네네. 이제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막 서로 양보하지 않고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막 아이한테 너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너는 너무 배려 저희 아들 5살밖에 안 되는데 너는 너무 배려가 없어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 아이의 문제인가 혹은 나의 문제인가 아,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두려움, 내가 사람들에게 되게 나이스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자꾸 내가 아이한테 집어넣어서 아이는 사실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그거를 내 두려움과 내 마음으로 너무 아이를 혼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부족한 엄마이고 네. 정말 실수도 많이 하지만 이런 일이 있거나 혹은 뭐 정말 아이가 정말 잘했을 때도 이게 마치 내 것 같거든요. 꼭 네.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그래서 꼭 내가 더 성취를 해야 될 것만 같고 아이에게 더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물론 저도 실수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을 다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아가고 네.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도 이런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스트러글과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아이에게 자꾸 이렇게 나의 마음을 전가하는구나.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같은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또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사님은 엄마로서 그럼 누리는 최고의 기쁨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데 사실 아이가 주는 기쁨은 매 순간순간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나에게 나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웃음을 지어줄 때 뭐 사랑해라고 얘기할 때 아니면 정말 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막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천국에서 만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어떤 매 순간순간이 항상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최고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최고의 혜택은 엄마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엄마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성장의 기회가 없었을 텐데 네. 네, 엄마가 되어서 엄마가 되었다 보니까 정말 어떤 내가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폭이라던가 공감할 수 있는 너비가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엄마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얼마나 넓어. 아직도 좁아요, 근데. 제가 네. 분명 이런 최고의 기쁨, 최고의 혜택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어려움도 있고 사실 부담도 있고 걱정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또 제가 이렇게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젠가는 다시 또 일을 하실 계획이 있으실 거고 또 그때 되면 또 다른 챕터 2의 챕터 3의 워킹맘이 되는 건데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걱정이 있으실까요? 저는 모든 엄마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퀄리파이 된 엄마인가? 이런 생각을 고민을 늘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네. 아이를 키우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고 정말 그때 온전히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그러게요. 그래도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런 영향을 받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이제 우리 집사님의 어머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의 엄마는 어떤 분이실까요?
저희 엄마는 사실 겉으로 보면 좀 굉장히 쿨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에게 막 직원 막 살쪘다 막 이렇게 직원도 막 날리시고 네. 또 막 저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막 이렇게 삐지거나 막 서운해하거나 이런 적도 없으시고 뭐 제가 유학 떠날 때도 막 너무 쿨하게 막 이렇게 정말 남들이 보기에 너무 겉으로 보기엔 너무 쿨한 엄마인데 사실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좀 더 이제 어른이 되면서 경험한 엄마는 사실 마음속 안에 굉장히 여린 부분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과정이 혹은 자신의 마음의 연약한 부분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일 새벽 예배 가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사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주셨던 분. 네. 네. 와, 또 그런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집사님이 네.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시간도 내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끝으로 더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엄마 워킹맘들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 스스로에게 아니면 아이들에게 더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옛날에 드라마에선지 뭐 어디선지 봤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역사와 다른 사람의 역사가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게 심리학자로서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2021년 지금의 나는 단편적인 내가 아니라 정말 그동안 나의 수많은 경험과 그게 상처이든지 정말 즐거운 일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그런 모든 감정들이 이제 농축되어서 내 역사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이제 그 아이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역사의 작가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역사의 주인공은 아이라는 것. 그래서 자꾸 내가 작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정말 옆에서 늘 지지하고 도와주는 훌륭한 멋진 조연이 되자. 네, 그런 다짐을 제 스스로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집사님 통해서 저도 진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 떨렸는데 이렇게 너무 어떻게 그냥 저의 얘기를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시간이 너무 금방 갔네요. 네. 네. 아쉽지만 이제 보내드려야 네.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GBC 애청자 여러분, 물론 세상에 다양한 엄마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엄마를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는 아침입니다. 내일은 암송하는 엄마 이미아 사모님을 모시고 함께 마더스데이 특집 이어갑니다. 마더스데이 날짜는 지났지만 우리 멋진 엄마들을 더 응원하고 싶고 그 마음에 다양한 우리 어머님들을 계속적으로 모시게 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임정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연습할 때 주위에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과 마음에 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